반갑습니다. 대구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학관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인생의 명암을 함께 읽어온 역학자입니다. 저 또한 1964년생 갑진생 용띠로서 2026년 병오년의 이 뜨겁고 강렬한 화기를 마주하니 흐르는 세월의 속도가 화살보다 빠르다는 옛말이 가슴 깊이 절실히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54년생 갑오생 말띠 선생님들이 고귀한 인연을 위해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어느덧 73세를 바라보는 72세라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농익은 연세에 접어드시면서 가끔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하늘의 보살핌과 귀인의 축복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선생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하나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대구의 상담실에서 선생님의 그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1954년에 태어나신 갑오생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청마 즉 푸른 말의 기상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갑목의 고선 성품과 오화에 타오르는 열정이 만나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강인한 생명력의 소유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72세라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농익은 시점에 서 계신 선생님의 삶은 거친 벌판을 달리던 전마가 비로소 평화로운 목초지에 다다라 유유자적함을 즐기는 형국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며 쏟으셨던 그 뜨거운 땀방울은 이제 하늘의 복록이 되어 선생님의 말년을 더욱 찬란하고 따스하게 감싸 안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오생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명리학적 특징은 자존심이 강하고 솔직담백하며 남에게 굽히기보다는 본인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오셨다는 점입니다. 72세라는 연세에 이러한 강직한 성품이 외로움이 아닌 존경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나를 돕는 은밀한 기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을귀인입니다. 갑목 일간을 가진 갑오생 선생님에게는 사주에 미토나 축토가 있을 때 혹은 운에서 이 글자들을 만날 때 천을귀인의 가호가 비단결처럼 펼쳐집니다. 대구에서 25년간 수많은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갑오생 선생님들은 유독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큰 위기가 닥쳐도 마치 마법처럼 나를 돕는 귀인이 나타나 길을 터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을 돕는 손길이 늘 머물고 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오생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는 보배로운 기운은 바로 천덕기인입니다. 말띠 선생님들은 본래 화기가 강해 혈압이나 심장 계통을 주의해야 하는데 하늘의 덕을 입는 이 기운은 일종의 하늘이 내린 보호막입니다. 72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덕기인이 있으면 나쁜 기운이 침범하려 해도 조상의 음덕으로 이를 물리치고 혹여 몸이 불편하더라도 최고의 명의를 만나 쾌차하는 복을 누립니다. 또한 이 기운은 인덕을 부르기에 자손들이 효도를 다하고 가문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선한 길에 대한 보답이 이제 건강한 신체와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갑오생 선생님의 총명함과 품격을 드높여주는 문창기인입니다. 푸른 말의 기상을 지닌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남다르고 예술적 감각이나 문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창기인이 작용하면 72세의 연세에도 정신이 맑게 유지되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혹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막힘이 없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공허함을 물리치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선생님의 깊은 연륜이 이 기운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명예가 더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생활의 실속과 안정을 책임지는 강력한 길신인 식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리학에서 식신은 먹을 복이자 수명의 신입니다. 갑오생 선생님들은 평생 부지런히 움직이며 복을 쌓아 오셨기에 말년에 이 식신의 기운이 발동하면 경제적인 공공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72세 이후에도 본인의 재능으로 소소한 수익이 생기거나 자식들의 지극한 봉양으로 의식주가 풍족해지는 복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식신은 입맛을 돋우고 소화력을 좋게 하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이 선생님의 일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뜻하지 않은 재물의 행재와 은밀한 도움을 의미하는 압록입니다. 갑목에게는 해수가 압록이 되는데 이는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녹봉이라는 뜻처럼 선생님이 굳이 애써 구걸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경제적 지원이 들어오는 신비로운 기운입니다. 72세 이후의 삶에서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만큼 힘든 것이 없는데 압록의 가호를 받는 선생님은 늘 주머니가 넉넉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주는 인연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덕을 많이 베풀어 오신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 압록의 씨앗이 이미 싹을 틔워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시며 선생님께서는 때론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뜨거운 사막을 건너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이치로 볼 때 그 모든 고난은 선생님이라는 그릇을 더욱 크고 깊게 만들기 위한 당금질이었습니다. 우리가 귀인과 길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동을 긍정으로 바꿀 때 우주의 좋은 기운들이 선생님께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25년 동안 상담소를 지키며 제가 본 수천 명의 사례 중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운명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명리학의 정수는 나에게 주어진 그릇을 깨닫고 그 크기만큼 넉넉하게 살아가는 안문지족에 있습니다. 72세의 갑오생 선생님들은 이미 거대한 산맥을 넘으신 영웅들이십니다. 이제 와서 남의 그릇을 탐내거나 세속적인 욕심에 매달리는 것은 모처럼 찾아온 길신의 기운을 스스로 쫓아버리는 일입니다. 푸른 말이 여의주를 탐내기보다 넓은 초원을 평화롭게 거닐 때 가장 아름답듯 선생님의 삶도 이제는 채우기보다 비우는 미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욕심을 드러낸 빈자리야말로 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강물 같지만 그 배를 젓는 노는 선생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72세라는 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힘이 운명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망보다는 감사를, 불평보다는 축복을 입버릇처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고맙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사주 속에 숨어있던 흉한 기운은 힘을 잃고 천을기인과 식신의 길한 기운이 선생님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게 됩니다. 선생님의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을 맑고 깨끗한 지혜로 채우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저 또한 1964년생 갑진생 용띠로서 인생의 속도감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담실 창가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리는 결론은 말년의 진정한 승리자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1954년생 갑오생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미 하늘의 보살핌이 가득합니다. 식신의 복록이 입을 즐겁게 하고 천을의 도움이 사람을 불러 모으며 문창의 기운이 지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을 돕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인생의 소중한 조력자인 귀인을 내 삶으로 불러들이고 그 존재를 알아보는 지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로 타인의 인생에 내가 먼저 따스한 등불이 되어주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슴 깊이 품어야 그 진심에 응답하는 귀한 인연이 비로소 내 곁을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로 일상의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습관처럼 건네며 긍정의 에너지를 쌓으면 내 주변의 기류가 맑게 정화되어 해로운 인연은 자연히 멀어지고 복된 인연들만이 자석처럼 이끌려 모여들게 됩니다. 셋째로 진정한 귀인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순간 묵묵히 곁을 지키며 뼈아픈 충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진실한 무게를 반드시 꿰뚫어 봐야 합니다. 넷째로 자신의 내면을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로 가꾸며 스스로를 존귀하게 대우하고 아낄 때 그 품격과 결이 맞는 고귀한 수준의 인연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로 타인의 허물보다 숨겨진 미덕을 먼저 발견하여 아낌없이 격려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귀인의 기질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명리적 비방이 됩니다. 여섯째로 사소한 약속조차 목숨처럼 중히 여기며 신의의 성벽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정직한 삶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가 되어 귀인과의 연결고리를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일곱째로 비난의 말과 남을 원망하는 어두운 기운을 털어내고 늘 온화한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사주 속의 길신들이 제 기운을 발휘하여 상서로운 인연을 불러 모으는 마중물이 됩니다. 여덟째로 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는 탁한 인연을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새로운 귀인이 편히 머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자리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아홉째로 귀인은 뜻밖의 장소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인연 속에 보석처럼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스쳐가는 작은 만남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며 소중히 대하는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울임을 깨달아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며 스스로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성품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귀인을 만나는 인연법의 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마치 보석을 닦듯 소중히 다루시라는 것입니다. 72세의 삶은 지는 해가 아니라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장 장엄한 노을입니다. 선생님의 그릇에 담긴 깊은 인생의 정수를 주변과 나누며 남은 여정을 당당하고 품격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선생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대구의 철학관 기둥 아래에서 선생님의 건강과 만복을 위해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